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한통증학회 의료진과 함께하는 환문명답 진행을 맡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은주라고 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각 분야의 통증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암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암성 통증의 원인부터 치료까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유용재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용재입니다. 이렇게 대한통증학회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암성 통증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암으로 인해서 또 암과 싸우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또 일반인들에게도 또 좋은 정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유용재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암성 통증 환자들 외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암성 통증이면 그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혹시 교수님 그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기대 수명이 이미 80세가 넘었잖아요.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남자분은 5분 중에서 3명, 여자분은 3명 중에서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기사 보셨죠? 네, 사실 보긴 봤는데 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사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제 83세가 넘었는데 83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자 여자 통틀어서 거의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38%니까 거의 40%에 육박하게 되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기대 수명이 80세 정도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한 5명에 2명 정도.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86세를 넘게 사시는데 거의 이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암에 이제 유병률,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암이라는 질환이 노화가 되면 될수록 노출될 확률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는 한데 또 그만큼 또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암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암이라는 질병이 많이 이미 정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암성 통증은 또 우리가 암을 정복하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암 환자분들이 지인이든 가족이든 옆에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유병률이 높아졌는데요. 반대로 또 희망적인 소식은 그렇게 의학 발전이 되면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한 20년 전과 비교를 하면 30% 정도 암종에 상관없이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 환자분들이 생존율은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임종 때까지 혹은 완치 때까지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암성 통증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암성 통증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통증과 다르게 암성 통증이라고 마치 별칭처럼 부르고 있는데요. 암성 통증이 교수님 뭔가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암성 통증이라고 하면 되게 좀 특이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 그런 인상을 주는데 사실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통증을 다 암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암성 통증이라고 그러면 암 자체에서 있는 통증뿐만 아니라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치료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통증을 사실 다 암성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암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한테서 대상포진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취약하니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암성 통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고 연령층이 높으시니까 동반돼서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암 환자분들에게 있는 관절염, 암 환자분들에게 있는 척추 질환 이런 것들도 암성 통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암성 통증을 저희가 분류를 좀 해보면 암 자체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암 치료를 받다가 어딘가 아프면 이게 암의 전이가 된 게 아닌가를 항상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암 자체에 전이로 인한 통증이 첫 번째로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암 환자면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거 세 개는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시거나 하고 나서의 통증이 또 있을 거고,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암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저희가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나 척추질환 때문에 아프신 경우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암이 다 사라졌어요, 몸 안에서. 그러면 통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통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과 관련된 통증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암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통증이 어떤 원인이냐를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이제 왜 통증이 남아 있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암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이 실제로 이제 어떤 암 그 덩어리가 뭐 어떤 그 조직을 침범해서 나타나는 장기로부터 오는 통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어떤 암의 덩어리가 뭐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통증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암을 치료하면서 그 암의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나서 있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치료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니까 받고 나서 그 치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작용, 이런 거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사실 그런 통증은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암이 다 치료가 된 다음에도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암 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제 수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 수술을 잘 받으시고 암은 정말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됐지만, 왜 우리가 이제 그냥 조금 상처가 나고 다친 다음에도 흉터가 나고 아플 수가 있듯이, 수술한 다음에 수술은 다 잘 됐지만 수술한 부위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암 이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치료가 잘 되고 나서도 있을 수 있는 통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암 전이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암이 제거됐어도 치료 과정 중이나 치료 후에도 아플 수가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은 이 암 통증의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였던 암 자체가 어떤 전이가 됐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거, 그 전이는 가장 많이 어디로 일어나는 환자들을 주로 보세요? 통증 클리닉에서? 보통 이제 저희한테 오는 환자분들 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어디로 전이가 되면 가장 아플 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뼈로 전이가 됐을 때가 제일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뼈나 근육, 이제 근골격계라고 하는 쪽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암 환자들의 통증을 조사를 해봤을 때에도 어떤 암이 이제 가장 통증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암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점점 병기가 진행될수록 통증을 다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는 암이 어떤 걸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뼈 전이를 많이 일으키는 암들이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뼈의 전이가 됐을 때 환자분들이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뼈 전이가 주로 일어나는 암종은 사실은 모든 암이 뼈 전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뼈 전이의 어떤 확률이 높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외래에서도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처럼 뼈 전이가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환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뼈가 교수님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어느 뼈에 가장 전이가 많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우리 몸에 뼈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뼈에 제일 많이 전이가 될까? 아니면 어떤 뼈에 전이 됐을 때 제일 많이 아플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나 뼈 전이가 아니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어디가 제일 아플까를 보면 아무래도 척추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뼈 전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척추인데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냥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퇴행성 질환에서는 허리나 목이 제일 많이 아픈데 사실 이제 뼈 전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이제 흉추로 되어 있습니다. 흉추에서 거의 한 70% 정도 뼈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천추, 뭐 경추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뼈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골반뼈라던가 우리 몸에 좀 큰 뼈들에서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팔다리 같은 경우에도 팔다리 중에서 좀 큰 장골 같은 쪽으로 많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뼈 전이는 주로 이런 뼈들로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뼈가 이제 우리 몸의 뼈 중에서 척추가
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전이가 일어날 경우에 척추로 전이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앞서 교수님과 이제 말씀 나눈 뼈전이가 흔하게 일어나는 폐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 암 등의 환자에서 내가 이제 그런 암 환자로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목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등이 아프다, 혹은 골반 혹은 허벅지뼈 그런 쪽이 아프시면은 한번 주치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뼈전이 여부를 검사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